네,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은 벌써 1월 26일입니다. 우리 이제 매일 아침에 고사성어로 만나는 오늘은 11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는 어떤 내용을 다룰 거냐면 첫째 주에는 인물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둘째 주에는 춘추전국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외교나 전략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습니다. 세 번째, 이번 주에는 진나라의 통일. 그래서 주요 인물이 진시황입니다. 그의 통일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고요. 오늘 소개할 고사성어를 이야기를 나눠보죠. 오늘은 원교근공이라고 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약간 지난주와 연결이 될 수 있는데요. 지난주 맨 마지막 시간에 합종연횡이라고 하는 진나라와 다른 6나라의 외교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원교근공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자, 오늘 나눌 원교근공 이야기입니다. 원교근공,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먼 나라와 원교, 교류하고 근공, 가까운 나라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했었죠. 전국 칠웅이라고 7나라가 남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진나라가 제일 강했어요. 자, 근데 이 진나라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천하를 통일하는 게 쉽지 않죠. 6나라가 힘을 합치면 진나라도 상대하기 버거웠고, 실제로 6나라가 힘을 합쳤던 게 지난 시간 소개했던 소진의 합종책이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합종책을 장의가 연횡책으로 깨트린 이후 범저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범저는 진나라 왕에게 아주 훌륭한 계책을 내놓죠. 원교근공, 먼 나라와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를 쳐야 합니다. 6나라를 차례로 상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가까운 나라를 치면 그 땅을 바로 진나라 영토로 만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먼 나라를 치면 영토로 만들기는커녕 지키기도 어려울 겁니다. 게다가 먼 나라와 사이좋게 지내면 가까운 나라를 칠 때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겠죠. 진나라는 범저의 계책에 따라 먼저 가까운 이웃나라인 한나라를 칩니다. 그리고 이어서 조나라, 위나라까지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가까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결국 진나라는 이 6나라를 모두 정벌하는데 성공해요. 그런 면에서 원교근공은 진나라의 통일 전략이긴 하지만 오늘날에도 참고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가까운 일부터 처리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일상에 해야 할 일들이 많고, 그리고 그 일들이 크면 클수록 머리가 좀 복잡합니다. 아, 저런 일을 어떻게 해? 야, 이걸 한 번에 못하겠는데 라고 한숨이 푹푹 쉬어질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할지. 그런 다음에 하나씩 해결하는 게 좋습니다. 진나라도 그렇겠죠. 만약 6나라를 한꺼번에 집어삼키려 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뿐더러 진나라가 도리어 큰 위기에 처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강조하지만 큰 일을 한꺼번에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건 너무 힘든 일이고요.
순서를 정하고요. 차근차근 진행하면 생각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죠. 그러니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원교 근공의 지혜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써볼 첫 번째 고사성어는 원교 근공입니다. 먼 나라와 교류하고 가까운 나라를 친다. 사실 여러분이 만약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전쟁을 수행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하는 건 이런 상식적인 일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삼국지 게임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삼국지 게임을 하면 우선 이제 머릿속에 둬야 되는 게 이 원교근공입니다. 어디부터 내가 공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어떻게 상대 세력과 관계를 맺고 어떻게 상대 세력을 하나씩 점령할 것인가. 이걸 머릿속에 두어야 지혜롭게 이렇게 게임을 할 수가 있죠. 마치 진시황이 천하통일했던 것처럼. 자, 원교근공 한번 써보고요. 한 글자 한 글자씩 또 보죠. 원자는 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멀고 가까운 걸 원근이라고 하죠. 그래서 거리감이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원근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자는 사실 이 교자는 첫째 시간 관포지교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사귐이라는 뜻이고 여기서는 교류한다, 외교를 맺는다 이런 뜻이겠죠. 원교, 먼 나라와 교류하고 근자는 가깝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근처라고 합니다. 가까운 대상은 치다. 공자는 공격의 공자입니다. 도박 한번 써보죠. 참고로 한자를 쓰는데 기본적으로는 순서가 손이 가는 대로 쓰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원자나 근자를 보면 받침이 있습니다. 요 받침이 있어요. 이거를 조금 요 글자를 쓰는 게 낫겠네요. 요 받침은 제일 나중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원자 같은 경우는 요걸 먼저 쓰고요. 받침이니까 가장 마지막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근자 같은 경우도 요걸 먼저 쓰고 이렇게 쓰면 되고요. 예를 들면 한자에서 정말 많이 쓰는 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됩니다. 다 썼나요? 원자나 근자가 들어간다는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두 한자는 서로 반대가 되어 있습니다. 원은 멀다, 근은 가깝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안경을 쓴 친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시력을 이야기할 때 원시가 있고 근시가 있습니다. 원시는 먼 데를 잘 보는 걸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원시는 가까운 걸 못 봐요, 잘. 근시는 가까운 걸 잘 보고 먼 걸 못 보는 거가 있죠. 한편 여러분, 그 거리를 나타낼 때도 원근을 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걸 원거리, 그리고 가까운 부분을 근거리라고 하죠. 근처는 정말 많이 쓰죠. 근데 비슷한 단어로 뭐가 있냐면 근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가까운 곳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래서 원자는 멀다, 근자는 가깝다. 원근 이 두 글자는 짝이 돼서요. 여러 단어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공자는 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격, 예를 들면 어떻게 공격할지를 헤아리고 계략을 세우는 걸 우리가 공략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성을 공격하는 걸 뭐 공선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공은 치다. 그래서 원교 근공을 소개를 하고요. 자, 오늘 진시황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어지는 한자 표현들입니다. 첫 번째 표현은 책략. 지혜로운 방법을 말하죠. 범저의 책략으로 진나라는 6나라를 하나씩 무너뜨리고 결국은 통일에 이릅니다. 두 번째 표현은 우선. 먼저 해야 하는 일을 말하죠.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중요하고 범저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라는 이야기였죠. 마지막 세 번째 표현은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각계격파. 각계격파는 하나씩 깨뜨린다라는 뜻입니다. 진나라는 각계격파의 방법으로 6나라를 상대하죠.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커다란 적을 상대할 때는 적을 나누고 하나씩 상대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조, 위, 초, 연, 제. 이 순서로 정벌 하고 결국 기원전 221년 통일을 이룹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전술의 기본 가운데 하나는 많은 숫자로 적은 수의 적을 상대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기본적인 것인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많은 수로 적은 숫자를 상대하느냐? 적을 나눠야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씩 각계격파가 아주 중요합니다. 생각하면 그래요. 100명이 100명과 싸우는 것보다 100명이 10명과 10번 싸우는 게 똑같은 100명을 상대하는 것이지만 훨씬 크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박또박 써보죠. 책략, 우선, 각계격파까지. 획수가 조금 많습니다. 책략의 책자는 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책이라는 표현이 있죠. 옛날 이제 제가 지금 다른 시간에 삼국지를 읽고 있는데 삼국지 같은 책에서는 계책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다음은 략. 략자도 꾀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헤아리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책략, 계책, 뭐 계략 다 비슷한 말이죠. 우선 우자는 뛰어나다 할 때 원래 우자입니다. 그래서 톡 튀어나온 걸 이야기합니다. 우수하다고 할 때 우자죠. 선자는 먼저. 그래서 톡 튀어나와서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걸 우선이라고 합니다. 혹은 뛰어나다는 뜻도 쓰죠, 우리가. 각계격파. 각자는 각각. 그래서 하나하나를 우리가 각자라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자 도생을 나눴던 걸 기억할 겁니다. 그 다음 계자는 낮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격자는 치다.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으로 치는 걸 타격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은 깨트린다. 그래서 망가뜨리는 걸 파손이라고 하죠. 각계격파까지 또박또박 써봅시다. 전쟁 이야기는 사실은 오늘날 뭐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세계 어딘가에선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끔찍한 일이긴 하지만 신기하게도 인류 역사에서는 전쟁이 늘 있었고 그 전쟁 이야기가 역사 속에 많이 남아서 전쟁에서 배우는 지혜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원교 근공이나 각계 격파와 같은 것도 나름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겠죠. 세상 일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비슷하고요. 전쟁에서 사용되는 지혜들은 또 우리의 일상이나 혹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올해 조금 목표 가운데 하나가 손자병법을 못 읽어봤거든요. 물론 조금씩은 드문드문 읽어봤는데 제대로 손자병법을 관심이 그전 별로 없었기도 하고 차근차근 다 읽어보질 못했는데 올해는 한번 손자병법을 나도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번 읽어보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런 전쟁 이야기를 나누는데 안 읽어봤다면 삼국지 이제 꼭 읽어보길 권하고, 삼국지를 재미있게 읽었다면 이제 오늘 다루는 시황제 이야기와 다음 주에는 초안 전쟁 이야기를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두 역사를 다루는, 예를 들면 사기라는 책이나 지난 시간에 소개했었죠. 만화로 읽는 사기, 혹은 초안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재밌어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옛날로부터 이런 전쟁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는지 이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만들어진 고사성어가 많이 있습니다. 획수가 많죠. 다 쓰면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진나라의 통일, 그리고 진시황 이야기, 그리고 진시황의 죽음과 그 이후의 혼란 이야기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근차근 다룰 내용입니다. 어렸을 때 이제 막 다른 책을 통해서 보면 이 진시황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못되게 그려지죠. 물론 뒤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겠지만 진시황이 여러 가지 폭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포악한 정치,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많이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 나름의 통일이라고 하는 위협을 달성하고 그 가운데 하나의 커다란 나라의 바탕을 그렸다는 점도 중요하긴 합니다. 다 썼어요? 선자가 들어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쉬운 표현들을 생각해 보세요. 선은 먼저라는 뜻입니다. 선생님. 네, 먼저 태어난 사람을 선생. 그래서 먼저 태어났기 때문에 모범이 되는 사람이란 뜻이 있고요. 후생이라는 표현도 여러분 제가 소개했었죠. 공자 이야기할 때 후생가외. 후생은 뒷사람. 선전포고. 선전은 전쟁에 앞서서 포고, 알리는 걸 이야기하죠. 선수를 치다. 선수. 먼저 손을 쓰는 거 선수. 선두. 맨 앞장서 나가는 사람을 선두.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이런 표현 안 쓰죠. 뭐 선배, 옛날에 이런 표현 많이 썼습니다. 후배. 그렇죠? 앞에 이제 순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순위. 먼저 해야 될 걸 얘기하고요. 후순위가 있겠죠. 뒤에 되는 걸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조? 선조는 무슨 뜻인가요? 임금 이야기라면 이 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라는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저라는 뜻의 선자가 들어간 단어가 뭐가 있을까? 네, 혹시라도 네. 혹시 찾아봤는데 아니네요. 예, 선전포고 아닙니다. 예, 전쟁에 앞서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선자는 알리다는 뜻입니다. 네. 선포할 때 선자예요. 이 선전포고의 선자는 앞서다는 뜻의 선자가 아닙니다. 선진국, 그렇죠? 앞서서 다른 나라보다 발전한 나라를 선진국, 뒤처지는 나라를 후진국이라고 하겠죠. 먼저 나가는 먼저 가는 걸 선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반대로 이어서 가는 걸 후발. 그래서 선발대, 후발대 이런 표현도 써요. 자, 이어지는 표현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은 통일, 하나로 합쳐지는 걸 이야기하죠. 진나라 임금 영정은 천하 통일을 이루고 스스로의 위협을 자랑할 새로운 호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황제라는 호칭입니다. 황제를 시작해서요, 이 진나라 영정, 그를 시황제라고 부르죠.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시자는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맨 마지막 천장지구, 하늘과 땅처럼 오래 간다, 영원하다라는 뜻입니다. 노자에 나온 말이고요. 시황제는 자신이 세운 제국이 천장지구, 천지, 하늘과 땅처럼 영원하리라 생각하죠. 그러나 이 시황제의 제국은 불과 15년 만에 무너지고 맙니다. 통일, 황제, 천장지구까지 또박또박 한번 써보세요. 통일은 지금도 많이 쓰죠. 하나로 합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표현 잘 안 써보겠지만, 네. 예를 들어 식당에 가면 메뉴를 통일한다라는 표현도 써요. 하나, 똑같은 걸 먹을 때 통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통자는 거느리다. 그래서 우리가 통솔이라고 할 때 통자를 쓰기도 합니다. 일자는 하나. 그래서 똑 떨어진 하나를 단일이라고 하죠. 황제는 사실은 다른 데서 쓰이는 표현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황제는 사실 새로 만든 시황제가 만든 호칭인데요. 이 황제라는 호칭이 어디서 왔냐면 삼황오제라고 하는 전설 속의 군주의 호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신화 같은 역사를 보면 먼 옛날 삼황이 있었고, 이 삼황은 보통은 복희, 여화, 신농, 순서가 복희, 신농, 여화 해도 되고요. 이렇게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오제, 5명의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역사 공부하면 먼 옛날 중국에는 황제가 있었다고 주장을 해요. 이 황제는 진시황의 황제와는 한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진시황이 시작했던 황제라는 호칭과 먼 옛날 오제 가운데 있었다는 황제와 한자가 달라요. 황제, 전욱, 제곡, 요, 순 이렇게 5을 오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삼황의 황과 오제제를 합쳐서 황제라는 새로운 호칭을 만듭니다. 천장지구, 하늘과 땅처럼. 장자는 오래 산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래 사는 수명을 장수라고 합니다. 구자는 오래 가다. 원래는 이 구자가 오래되었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똑같이 오래 가는 걸 항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항구라는 말을 들으면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항구는 배가 닿는데 아니야? 근데 여러분 나중에 책을 읽다 보면 항구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뭐 이런 표현을 써요. 이때 항구가 이 항구입니다. 변하지 않고 오래 간다는 뜻의 항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박또박 써보세요. 통일, 황제, 천장지구까지 다 썼어요? 자, 그러면 장자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장자는 원래는 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길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오래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다는 뜻의 장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 장자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습니다. 뭐 어른이라는 뜻도 있어요. 장인의 장자는 요 장자가 아닌 걸 알고 있고요. 길다는 뜻으로는 앞에서 먼 거리를 원거리라고 그랬잖아요. 긴 거리를 장거리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달리기 이야기할 때 장거리가 있고 반대로 뭐가 있습니까? 단거리. 그렇죠? 자, 그래서 단자는 짧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한자 표현을 익힐 때 반대말 익혀두면 좋아요. 그래서 장의 반대는 단입니다. 그래서 장수라고 했잖아요. 오래 사는 걸. 목숨이 짧은 걸 뭐라고 하냐면 단명이라고 합니다. 대장의 장자는 보통 이 장자를 쓰지 않죠. 장은 길다. 그래서 긴 걸 나중에 좋다라는 뜻도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장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쵸? 반대로 짧다. 그래서 별로 안 좋은 걸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단점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장단점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한편 길고 짧은 걸 함께해서 장단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장단을 맞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장은 길다, 단은 짧다. 키가 큰 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장신이라고 합니다. 몸이 길다, 키가 작은 걸 단신이라고 하죠. 글이 긴 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글이 긴 걸 장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글이 짧은 걸 단문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길다는 뜻의 장자와 짧다는 뜻의 단자가 대비됩니다. 진시황은 천장지구, 이때는 천장, 하늘처럼 길고 지구, 땅처럼 오래 갔기를, 영원하기를 바랬어요. 그렇지만 진시황의 나라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는 이 진시황의 나라 혹은 진시황의 권력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교근공이라고 진나라의 통일 과정을 다루었고요. 내일은 진시황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즐거운 한 주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즐겁게 지내고요. 또 내일 만나죠. 여러분, 안녕.